병원도 포기했던 30년 뇌경색 환자의 기적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경과 전문의 배세진입니다. 30년 넘게 이 길을 걸어오면서 제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라는 대학 병원 의료진의 말 앞에서 환자와 그 가족들이 감내해야 하는 절망적인 표정들을 마주할 때였죠. 하지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깊은 절망 속에서도 기적처럼 희망을 찾아낸 한 분의 실화입니다. 지난해 가을,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김순자 할머니께서 저희 클리닉을 찾아오셨습니다. 당시 85살이셨던 할머니는 무려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뇌경색으로 고통받아 오셨습니다. 오른쪽 팔다리 마비가 너무 심해 거동이 불편하셨고 말도 어눌해 의사소통조차 쉽지 않으셨죠. 혈압은 160에 100, 콜레스테롤은 250을 훌쩍 넘는 위험한 수치였습니다. 옆에 계시던 따님은 거의 울먹이시다시피 저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희 엄마 정말 이제 방법이 없는 걸까요? 그 절박한 눈빛을 보며 저는 할머니께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알려드리는 식단을 딱 3달만 꾸준히 따라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제가 약속컨대 분명히 할머니의 몸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올 겁니다. 그리고 3달 뒤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머니의 콜레스테롤 수치는 250에서 180으로, 혈압은 160에서 120으로, 그리고 공복 혈당은 120에서 95로 뚝 떨어졌습니다. 할머니의 담당 교수님조차 믿을 수 없다는 듯 놀라며 물으셨죠. 도대체 어떻게 하신 겁니까? 약도 바꾸지 않았는데 이렇게 수치가 좋아진 건 제 평생 처음 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그 놀라운 변화의 비밀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바로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들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뇌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김순자 할머니께 가장 먼저 강조했던 것은 바로 소금 섭취를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짜게 드시지 마세요 라는 말만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저는 30년간의 경험을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루 평균 4,000mg, 댐지, 이 넘는 나트륨을 섭취하는데 이는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의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특히 국과찌개 문화가 발달한 우리나라에서 짠맛에 길들여진 입맛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머니께 단순한 지시가 아닌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첫째, 식초와 레몬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새콤한 신맛은 짠맛을 대신할 수 있어서 소금을 적게 넣어도 음식이 밍밍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둘째, 양파즙이나 으깬 마늘을 넣어보세요. 재료 본연의 풍미가 살아나면서 인공 조미료 없이도 깊고 맛있는 요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셋째, 참깨나 들깨를 볶아 가루로 만들어 음식에 솔솔 뿌려보세요. 고소한 맛이 더해져 싱겁다는 느낌을 확 줄여줍니다. 할머니께는 김치 대신 겉절이나 신선한 생채소를 권했습니다. 김치에는 아무리 적게 먹어도 한 접시에 약 1g의 나트륨이 들어있거든요. 대신 상추, 깻잎, 오이, 당근 같은 신선한 채소를 올리브유와 발사믹 식초로 가볍게 무쳐 드시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할머니께서 지게 무슨 밥반찬이냐며 투덜거리셨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니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 하시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국이나 찌개를 끓일 때는 소금 대신 다시마와 멸치로 정성껏 우려낸 육수를 기본 베이스로 사용했습니다. 여기에 된장이나 간장을 넣더라도 양을 절반으로 줄이고 부족한 맛은 표고버섯이나 양송이버섯을 듬뿍 넣어 깊은 감칠맛으로 채웠습니다. 할머니가 특히 좋아하시던 된장찌개는 저염된장을 사용하고 감자와 호박을 듬뿍 넣어 자연스러운 단맛이 우러나오도록 조리해 드렸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뇌혈관 건강을 위해 꼭 드셔야 할 음식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30년간 수많은 뇌경색 환자분들을 치료하며 얻은 확신인데요.
음식들을 크게 3가지 그룹으로 나누면 훨씬 쉽게 기억하고 실천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그룹은 바로 오메가-3분가 풍부한 음식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들깨가 연어보다 오메가-3가 무려 30배나 더 많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제가 할머니께 가장 강조했던 것이 바로 이 오메가-3 음식들이었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일주일에 3번 이상 등푸른 생선을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고등어, 삼치, 꽁치, 정어리 같은 생선들이죠. 이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엄청나게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오메가-3는 우리 몸속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혈중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고 나쁜 콜레스테롤, LDL, 은 줄이면서 좋은 콜레스테롤, HDL, 은 높여주죠. 또한 혈소판이 서로 엉겨붙어 혈전을 만드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뇌혈관이 막히는 것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할머니를 위해서는 월요일에는 고등어구이, 수요일에는 삼치조림, 금요일에는 꽁치찜 같은 식으로 메뉴를 짜드렸습니다. 생선을 조리할 때도 소금을 많이 쓰지 않고 생강과 마늘, 청양고추로 비린내를 잡았습니다. 고등어는 허브를 곁들여 오븐에 구우면 비린내 없이 고소하게 드실 수 있고요. 삼치는 무와 함께 조리면 담백하면서도 깊은 맛이 우러납니다. 특히 생선을 드실 때는 부드러워진 가시까지 함께 드시는 게 좋습니다. 생선 가시에는 칼슘이 풍부해서 뼈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되거든요. 압력솥에 생선을 무와 함께 푹 끓이면 가시까지 부드러워져 드시기 편합니다. 할머니께서는 처음엔 생선 가시를 먹는 게 낯설다고 하셨지만 제가 직접 만들어드린 부드러운 생선 조림을 드신 후에는 이렇게 부드러운 줄 몰랐네 하시며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들깨입니다. 들깨는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내려진 축복 같은 식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들깨 100g에는 약 6.3g의 오메가-3 지방산이 들어있는데 이는 고등어의 25배, 연어의 30배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저는 할머니께 매일 들깨가루 한 숟가락씩 드시도록 했습니다. 들깨가루는 시금치나물, 오이무침, 미역국 등에 넣으면 고소한 맛이 더해져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해집니다. 들기름은 샐러드 드레싱으로 쓰거나 나물을 무칠 때 참기름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들깨와 들기름은 공기에 노출되면 쉽게 산패될 수 있으니 꼭 냉장 보관하시고 개봉 후에는 한 달 안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들깨를 직접 갈아 드실 때는 그때그때 소량씩 갈아서 바로 드시는 것이 가장 신선하게 즐기는 방법입니다. 호두 또한 오메가-3의 일종인 알파리놀렌산이 풍부해서 뇌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호두 한 줌에는 다른 견과류에 비해 월등히 높은 양의 알파리놀렌산이 들어있죠. 저는 할머니께 매일 아침 견과류 한 줌, 약 30g 정도를 드시도록 했습니다. 견과류는 칼로리가 높으니 너무 많이 드시면 체중이 늘 수 있어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용기에 호두 3개, 아몬드 6개, 자탄 큰술 정도를 섞어 하루 분량씩 미리 담아두면 편리합니다. 견과류를 고르실 때는 반드시 아무것도 첨가되지 않은 무염 제품을 선택하세요. 시중에 파는 견과류 중에는 소금이나 설탕으로 간을 한 제품들이 많으니 이런 제품들은 피하셔야 합니다. 기름에 튀긴 것 역시 좋지 않으니 생으로 된 것이나 살짝 볶은 것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그룹인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들이었습니다. 등푸른 생선, 들깨, 호두, 이 3가지만 기억하셔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두 번째 그룹, 칼륨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들입니다. 칼륨은 우리 몸속에 과도하게 쌓인 나트륨을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트륨이 많으면 혈압이 올라가는데 칼륨을 충분히 섭취하면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칼륨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뇌혈관 질환 발생률이 약 15% 낮다고 합니다.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대표적인 식품으로는 고구마, 바나나, 토마토, 시금치 등이 있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간식으로 찐 고구마를 드시도록 했습니다. 중간 크기 고구마 하나에는 약 500mg의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고구마를 삶거나 찔 때 껍질째 조리하면 영양소 손실이 적고 식이섬유도 더 많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토마토는 매일 한두 개씩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토마토에는 칼륨뿐만 아니라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서 혈관 노화를 막아줍니다. 토마토는 생으로 먹어도 좋지만 올리브유와 함께 살짝 익혀 먹으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3배 이상 높아지니 참고하세요. 바나나는 아침 식사 후 디저트로 드시게 했습니다. 바나나 한 개에는 약 400mg의 칼륨이 들어있어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바나나는 당도가 높으므로 하루에 한 개만 드시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해조류입니다. 미역, 다시마, 김, 파래 같은 해조류에는 알긴산과 후코이단이라는 끈끈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수용성 식이섬유로서 장 속에서 콜레스테롤과 결합하여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주어 당뇨 관리에도 효과적입니다. 미역국을 끓일 때 소금 대신 들깨가루를 넣어 구수한 맛을 냈습니다. 참기름으로 미역을 볶다가 물을 붓고 다진 마늘과 들깨가루를 넣으면 깊은 맛이 나면서도 나트륨 섭취를 줄일 수 있습니다. 김은 간식으로 아주 훌륭합니다. 하지만 시중에서 파는 조미김은 염분이 많으니 피하시고 무염김을 선택하세요. 김을 살짝 구워서 올리브유를 살짝 바르고 참깨를 뿌려 먹으면 고소하면서도 건강한 간식이 됩니다. 시금치와 케일 같은 녹색 채소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채소들에는 칼륨과 함께 마그네슘, 비타민 K가 풍부합니다. 비타민 K는 혈관에 칼슘이 쌓이는 것을 막아주고 혈액이 적절하게 응고되도록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저는 할머니를 위해 특별히 케일칩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케일 잎을 한 입 크기로 뜯어 올리브유를 살짝 바르고 오븐에 구우면 바삭한 칩이 됩니다. 여기에 소금 대신 영양효모를 뿌리면 치즈 같은 풍미가 나면서도 나트륨 걱정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이 케일칩을 정말 좋아하셔서 간식으로 자주 드셨습니다. 여기까지가 두 번째 그룹, 칼륨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들이었습니다. 고구마, 바나나, 토마토, 해조류, 녹색 채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 세 번째 그룹,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들입니다. 사과, 배, 양파, 마늘 같은 흰색 계열 식품들과 블루베리, 딸기 같은 베리류가 여기에 속합니다. 흰색 과일과 채소에는 식물성 섬유질과 플라보노이드라는 항산화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사과와 배에 들어있는 팩틴이라는 수용성 섬유질은 장 속에서 콜레스테롤이 흡수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할머니께는 아침마다 사과 반 개와 배 4분의 1개를 갈아서 주스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여기에 당근 한 토막과 샐러리 한 줄기를 더하면 영양도 풍부하고 맛도 더욱 좋아집니다. 양파는 매일 식사에 빠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양파를 생으로 드시기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은데 찬물에 10분 정도 담가두면 매운맛이 줄어들어 훨씬 먹기 편해집니다. 채 썰어 초고추장에 무쳐 드시거나 샐러드에 넣어 드시도록 했습니다. 마늘도 매일 서너 쪽씩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혈압을 낮추고 혈전 형성을 막아줍니다. 마늘을 생으로 드시기 어렵다면 구워서 드시거나 간장에 재워뒀다가 반찬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위해 흑마늘을 준비해 드렸습니다. 흑마늘은 일반 마늘을 발효시킨 것으로 특유의 매운맛이 없어 먹기 편하고 항산화 효과도 훨씬 뛰어납니다. 블루베리는 특히 뇌 건강에 좋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블루베리를 꾸준히 먹으면 인지 기능이 향상되고 기억력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저는 할머니께 매일 아침 플레인 요거트에 신선한 블루베리와 호두를 조금 넣어 드렸습니다. 맛있고 영양가 높은 아침 식사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세 그룹의 음식들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째, 오메가-3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 들깨, 호두. 둘째, 칼륨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고구마, 바나나, 해조류, 녹색 채소. 셋째,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흰색 과일과 채소, 그리고 베리류입니다. 이 세 가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런데 혹시 댓글에서 30년이나 된 병인데 정말 나아질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신 분 계시죠?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김순자 할머니께서 30년간 뇌경색으로 고생하셨지만 단 석 달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이것은 저만의 경험이 아닙니다. 제가 30년간 치료한 수백 명의 환자분들이 직접 증명한 사실입니다. 또 흑마늘을 매일 먹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물론입니다. 흑마늘은 일반 마늘보다 항산화 효과가 훨씬 뛰어납니다. 매일 한두 쪽씩 꾸준히 드시면 혈압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흑마늘만으로는 부족하고 제가 말씀드린 다른 음식들도 함께 드셔야 더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이제 반대로 뇌혈관 건강을 위해 피해야 할 음식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또한 정말 중요하니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첫째, 정제된 밀가루 음식입니다. 흰빵, 과자, 케이크, 라면, 우동 같은 음식들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립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고 이 인슐린은 혈액 속의 당을 지방으로 바꿔 혈관벽에 쌓이게 만듭니다. 빵을 드신다면 흰빵 대신 통밀빵이나 호밀빵을 선택하세요. 라면을 드실 때는 스프를 절반만 넣고 면만 건져 먹은 후 국물은 남기세요. 우동이나 국수 대신 메밀소바를 선택하면 혈당 상승이 완만합니다. 둘째, 설탕과 액상과당이 많이 들어간 음식입니다. 탄산음료, 과일 주스, 에너지 음료, 달달한 커피 음료에는 엄청난 양의 당이 들어 있습니다. 콜라 한 캔에는 각설탕 10개 분량의 설탕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과일 주스도 조심해야 합니다. 과일을 갈아서 주스로 만들면 식이섬유는 사라지고 당만 농축되기 때문입니다. 과일은 가급적 통째로 씹어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셋째, 트랜스 지방과 정제된 식물성 기름입니다. 마가린, 쇼트닝, 튀김용 기름에는 트랜스 지방이 많습니다. 트랜스 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높이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을 낮춰 혈관을 빠르게 막히게 하는 주범입니다. 시중에 파는 과자, 빵, 도넛, 크래커 대부분에는 마가린이나 쇼트닝이 들어 있습니다. 성분표를 꼭 확인하세요. 경화유, 부분 경화유라는 표시가 있다면 트랜스 지방이 들어 있다는 뜻이니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가공육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육포 같은 가공육에는 나트륨, 질산염, 아질산염 같은 첨가물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첨가물들은 혈관을 손상시키고 염증을 유발합니다. 아침에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찾으신다면 가공육 대신 삶은 달걀, 두부조림 혹은 생선구이를 권합니다. 자, 이제 다시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알려드린 식단을 석 달간 정말 꾸준히 따르셨습니다. 처음 한 달은 새로운 식단에 적응하느라 조금 힘들어 하셨지만 따님께서 매일 어머니를 위해 정성껏 식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할머니께서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배 원장님, 요즘 몸이 좀 가벼운 것 같아요. 혈압을 재보니 140에 90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전에는 매일 아침 머리가 무겁고 어지럽다고 하셨는데 그런 증상도 많이 줄었습니다. 2달째에는 더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거의 쓰지 못하셨던 오른쪽 팔로 숟가락을 드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아직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지만 스스로 밥을 떠서 드실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할머니와 가족들에게는 엄청난 희망이자 감격이었습니다. 걷는 것도 한결 나아져서 지팡이를 짚고 혼자 화장실을 다녀오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이제 화장실 갈 때마다 딸을 부르지 않아도 돼서 정말 좋아 하시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석 달째, 저희는 함께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혈중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250에서 180으로 뚝 떨어졌고 나쁜 콜레스테롤, LDL은 160에서 110으로 감소했습니다.
중성지방도 200에서 130으로 낮아졌습니다. 혈압 또한 120에 80으로 정상 범위에 들어왔습니다. 할머니의 담당 교수님께서도 도대체 어떻게 하신 겁니까? 약도 안 바꿨는데 이렇게 수치가 좋아진 건 처음 봅니다. 라며 놀라움을 금치 못하셨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할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으시며 고맙습니다. 원장님. 이제 죽기 전에 손주들 결혼식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실 때였습니다. 할머니의 변화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석 달이 지난 후에도 계속해서 좋아지셨습니다. 넉 달째에는 지팡이 없이도 집안을 걸어 다니실 수 있게 되었고 5달째에는 오른손으로 젓가락질도 하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6달째에는 근처 공원까지 산책을 다녀오실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뇌혈관 질환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뇌경색과 뇌출혈은 우리나라 사망 원인 중 상위권에 드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하지만 제가 김순자 할머니를 통해 확인한 것처럼 올바른 식습관과 꾸준한 생활 관리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제가 3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면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바로 금식이 약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먹는 음식이 여러분의 몸을 만들고 혈관을 만들고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만듭니다. 나쁜 음식을 먹으면 혈관이 막히고 병이 생기지만 좋은 음식을 먹으면 혈관이 깨끗해지고 몸이 건강해집니다. 물론 이미 뇌혈관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선생님과 상담하시고 처방받은 약을 임의로 중단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시기는 약물 치료와 병행할 때 가장 효과적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오늘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뇌혈관 건강을 위해 드셔야 할 음식 3그룹. 첫째, 오메가-3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 들깨, 호두. 둘째, 칼륨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고구마, 바나나, 해조류, 녹색 채소. 셋째,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흰색 과일과 채소, 베리류입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은 정제된 밀가루, 설탕과 액상과당, 트랜스 지방, 그리고 가공육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소금 섭취를 줄이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실천하기 어렵다면 하나씩 천천히 시작하세요. 오늘부터 국물을 조금 덜 드시고 내일부터는 간식으로 과자 대신 견과류를 드셔보세요. 모레부터는 일주일에 2번 저녁 식사로 등푸른 생선을 식탁에 올려보는 겁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들을 하나씩 바꿔나가다 보면 어느새 건강한 식습관이 여러분의 삶에 깊이 자리 잡을 겁니다. 김순자 할머니처럼 30년간 병마와 싸워오신 분도 변화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매일 조금씩 쌓아가는 작은 실천들이 모여 결국 큰 변화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혈관이 깨끗해지고 뇌가 건강해지고 삶의 질이 높아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우리 모두 건강한 세상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이 내용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균형 잡힌 건강 정보로 모두가 건강한 노후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에는 또 다른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